피로, 걱정, 분노의 주요 원인인 권태를 물리치는 방법.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권태이다. 앨리스라는 속기사의 신뢰를 살펴보자. 어느 날 저녁, 앨리스는 몹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두통에다 등까지 아팠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바로 잠을 자려 했으나 어머니의 간청에 간신히 식탁 앞에 앉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남자친구가 무도회에 초대한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는 금세 별처럼 반짝였고 마음은 새처럼 가벼워졌다. 2층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 푸른색 야회복으로 갈아입고 무도회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춤을 추었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즐거워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 도대체 앨리스는 8시간 전에는 정말로 피곤했던 것일까? 그때는 틀림없이 피곤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지긋지긋했다. 심지어는 인생 자체의 실증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앨리스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감정적인 상태가 육체적인 고단함보다는 한층 더 피로를 일으키는 데 관련이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몇 해 전 철학 박사 조세비 바맥 씨는 권태가 피로의 원인임을 입증한 보고서인 심리 기록을 발표했다. 바맥 박사는 어떤 강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혀 흥미롭지 않은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금세 피로해졌고 졸았고 두통과 눈의 피로 등으로 화를 내기도 했다. 그 중에는 위장에 이상이 생긴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모두 단순한 상상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신진대사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람이 권태를 느끼면 혈압과 산소 소비량이 실제로 감소하며 일에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바로 신진대사의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무엇인가에 흥미를 느끼거나 흥분하고 있을 때는 피곤함을 모른다. 최근에 루이스 호반에 있는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휴가를 보냈다. 며칠 동안 코럴 그리크를 따라 한 길 이상이나 되는 잡목숲을 헤쳐가며 나무 뿌리에 넘어지고 때로는 베어놓은 나무 둥치 밑으로 빠지기도 하면서 8시간이나 낚시질을 계속했지만 조금도 피로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흥분했고 마음이 들떠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기도 큰 놈으로 6마리나 낚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낚시의 실증을 느꼈다면 어떤 기분에 사로잡혔을 것인가? 해발 7,000피트나 되는 고지에서의 고된 활동에 완전히 지쳐버렸을 것이다. 심지어는 등산과 같은 격한 활동에 있어서 소모적인 일 이상의 권태가 당신을 피로하게 만든다. 미네아폴리스의 은행가 S.H. 킹맨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43년 7월 캐나다 정부는 산악회에게 특별 유격대원의 등산 훈련에 필요한 가이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킹맨 씨도 가이드의 한 사람으로서 선발되었다. 이들 40세부터 49세까지의 가이드들은 젊은 군인들을 인솔하여 빙하를 건너기도 하고 설원을 횡단하기도 하며 40피트나 되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다. 그들은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카엘 봉과 소요호 계곡에 있는 몇몇 이름 모를 산에도 올랐다. 이리하여 15시간에 걸친 등산을 마치고 나자 이 원기왕성하던 젊은이들도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다. 그들의 피로는 과연 지금까지 훈련되지 않은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일까? 혹독한 특별 훈련을 받아온 그들은 이러한 의문을 일소에 붙이고 말 것이다. 그들은 등산의 권태를 느꼈기 때문에 피로해진 것이다.
유격대원 중에는 극도로 피로하여 식사도 못하고 쓰러져 잠드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군인들보다 20여 살이나 연장자인 가이드들은 어떠했는가? 물론 그들도 피로하긴 했지만 완전히 지친 것은 아니었다. 가이드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몇 시간 동안 그날의 등산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쨌든 그들이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등산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에드워드 손다이크 박사는 피로에 관한 실험에서 몇 사람의 청년에게 끊임없이 흥미를 갖도록 하면서 약 일주일 동안을 재우지 않았다. 그런 후에 박사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일의 능률을 감퇴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권태이다. 만일 당신이 정신 노동자라면 일의 양으로 인해 피로해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대로 하지 않은 일의 양으로 피로해질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하루 종일 당신의 일이 방해된다는 것을 기억해봐라. 여러 군데에서 온 편지에 답장도 쓰지 않았고 약속도 어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도대체 아무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 모든 일은 헛수고로 끝났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다음 날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전날의 40배가량이나 되는 일을 해치웠다. 그래도 끄떡없이 흰 눈송이와 같은 산뜻한 기분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일은 물론 내게도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피로는 대부분 일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민, 좌절감, 분노 등이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 장을 집필하던 중 제롬 컨의 코미디 뮤지컬 쇼보트의 공연을 보았다. 앤디 선장은 공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보다 많은 열정과 행복감을 갖고 보다 적은 고민과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다. 흥미있는 일을 할 때는 활력이 넘친다. 가령 불평만 늘어놓는 아내를 데리고 1마일을 걷는 것은 사랑스러운 연인과 함께 10마일을 걷는 것보다 더 피곤한 일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속기사의 신뢰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클라호마의 한 석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다. 그녀는 매월 한 주일 동안 임대차 계약서의 숫자와 통계를 기입하는 아주 단조롭고 지루한 일을 해야만 했다. 너무도 따분한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다. 어떻게 했을까? 날마다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자기가 작성할 계약서의 매수를 정해놓았다. 그런 뒤 오후에는 그 이상을 작성해 보려고 했다. 그리하여 하루의 합계를 계산하고 그 이튿날은 그 이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녀는 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속기사 중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얻었을까? 칭찬인가? 감사인가? 아니면 승진? 아니면 봉급 인상?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권태로부터 오는 피로를 예방한 것이다. 그것은 그녀에게 정신적 자극이 되었다. 그리고 권태로운 일을 흥미있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보다 넘치는 에너지와 열의를 갖게 되어 더 많은 여가를 즐기게 됐던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속기사가 바로 내 아내이기 때문이다. 하를란 A. 하워드는 그의 일생을 바꿀 만한 일대 결심을 했다. 그는 권태롭기 그지없는 자신의 일을 재미있게 만들기로 했다. 정말 그의 일이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다른 소년들이 야구를 하거나 여학생들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을 때에
그는 학교 식당에서 접시를 닦거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왜 맛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생기는가? 아이스크림의 화학식 구조를 연구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등학교 화학과정의 제1인자가 되었다. 또 영양학에도 흥미를 갖게 되어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식료품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뉴욕의 코코아 거래소가 주최한 코코아와 초콜릿의 이용에 관한 현상 논문 공모에서 입선해 $100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취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매사추세츠주 암허스트에 있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연구소를 차렸다. 얼마 후에 우유 속의 박테리아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다. 하워드는 암허스트에 있는 14개 우유 회사의 박테리아 함유량을 분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현재 조수를 2사람이나 두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25년 후 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현재 영양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때 가서는 은퇴를 하든가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창의력과 열정에 불타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이 인계될 것이다. 지금부터 25년이 지나면 하이런 하워드는 그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에게 카운터 너머로 아이스크림을 사던 그의 동기들도 대다수는 직업을 잃고 낙심 속에 정부를 비난하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을 것이다. 하워드 역시 권태로운 일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들 성공할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 해 전 하루 종일 볼트를 만드는 단조로운 일에 지긋지긋해하던 젊은이였던 샘이 있었다. 샘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다른 직장이 쉽사리 구해질 것 같지 않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샘은 지루한 일을 해야 한다면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동료 직공들과 경쟁을 하기로 했다. 한 사람은 거친 표면을 고르게 깎는 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볼트를 적당한 직경으로 자르는 것이었다. 그들은 신호와 동시에 기계에 스위치를 넣고 누가 가장 많이 볼트를 만들어내는가를 내기를 했다. 그 결과 현장 감독은 샘이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에 흡족해하며 곧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다. 이것이 승진의 계기가 되어 30년 후 샘 사무엘 보클레이는 볼드인 기관차 제조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 만일 그가 권태로운 일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단순 직공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유명한 라디오 뉴스 해설자 H.V. 칼텐보는 어느 날 어떤 방법으로 권태로운 일을 흥미있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준 일이 있다. 22살의 그는 가축 수송선에서 소에게 사료를 주는 일을 하며 대서양을 건넌 일이 있었다. 영국에서 자전거 여행을 마친 후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몹시 배가 고팠으나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도 없었다. 카메라를 $5에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뉴욕 헤럴드지 파리판에 구지 광고를 내 입체 환등기의 세일즈맨으로 취직했다. 40세 전후의 사람이라면 눈앞에 들고 보는 구식의 입체 사진경을 기억할 것이다. 놀랍게도 입체 사진경 속의 2개의 렌즈는 3차원의 작용으로 2개의 영상을 하나로 보이게 한다. 그리하여 물체의 원근이 뚜렷하게 실물처럼 눈에 비친다. 칼텐보는 바로 이 기계를 집집마다 방문하며 팔았다. 그는 프랑스어를 못했지만 처음 1년 동안 무려 $5,000를 벌어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그때 1년간의 경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1년보다 더 유익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있어서였던가? 그 정도라면 프랑스 부인들에게 국회의사록이라도 팔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경험으로 프랑스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그것은 훗날 그가 유럽의 시사적인 사건을 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어도 못하는 그가 어떻게 인류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을까? 우선 고용주에게 판매에 필요한 말들을 프랑스어로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암기했다. 먼저 대문의 벨을 누르면 주부가 나온다. 칼텐보는 벨을 움켜잡을 만큼 우스운 악센트로 암기한 말들을 꺼낸다. 그리고 사진을 보인다. 그러다 상대편에서 질문을 하면 어깨를 움찔하며 이렇게 말한다. 아메리칸, 아메리칸. 그 다음에는 모자를 벗고 그 안쪽에 붙여둔 판매용의 프랑스어 문구를 내보인다. 그러면 주부는 대개 웃음을 터뜨리고 그도 따라 웃는다. 그리고 다시 다른 사진들을 보이는 그런 순서였다. 칼텐보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끝까지 해낼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는 것이다. 칼텐본, 너는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밥을 굶게 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유쾌하게 해보자. 대문에서 벨을 누를 때 너는 조명을 받고 서 있는 배우로 생각하고 온 관중이 너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대 위에서의 연극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일이다. 왜 더 많은 정열과 흥미를 쏟아내지 않는가? 이처럼 매일 되풀이하는 자기 격려의 말이 처음에 싫어하던 일을 흥미롭고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었다고 말했다. 성공을 갈망하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충고의 말을 부탁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선 아침마다 자기를 매로 한 대씩 치십시오. 우리는 아침마다 스스로를 일깨우기 위한 육체적 운동의 필요성을 운운하나 그것보다는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고무하기 위한 정신적 운동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한껏 고무하십시오.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일까?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심리학의 진수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말은 지금부터 18세기 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명상록에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다. 나는 하루 종일 나 자신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용기와 행복에 대해 또 힘과 평화에 대해 생각한다. 감사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힘이 솟아나 쾌활한 생각으로 가슴이 벅찰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싫은 일을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고용주는 당신이 일에 흥미를 느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에 대한 관심은 물론 스스로에 대해 흥미를 가지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 인생에서 얻는 행복을 2배로 늘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반은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 만일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 고민에서도 해방될 것이며 결국은 직장에서 승진과 아울러 보다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해도 피로를 최소한도로 감소시켜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